대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자, 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추이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인데 글쎄 현재까지의 판세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보수 진영의 균열이 조금은 커지게 되면서 조금 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국면이 계속되고 특히나 방송 토론이 두 차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망언들과 약점들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보수층도 상당한 결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현재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실을 오로지 김문수 후보가 혼자서는 흡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두 사람의 지지율 추이를 합쳐보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시에는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제 이런 여론들까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치권에서 일주일은 사실 천지가 개벽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막판 일주일 동안 무서운 속도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접전을 벌인 가운데 0.73% 차이라고 하는 이 득표율 격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고 특히나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격차에 대해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를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치열하게 겨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도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선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수 결집이 있을 거고 이 후보 1번과 2번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선 과정에서의 내용이 국민의힘에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은 그때 이제 후보 교체를 시도했었던 한덕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거 유세장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시 갑자기 이제 유세를 같이 하는 일도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의 관계자들도 이제 함께 선대위에 합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계속해서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여러 언행들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결집은 분명하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열하게 이 중도층과 무당층을 사로잡는 문제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도저히 이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이유로 보수층의 표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표를 가져와야 될 이 과제가 남아있는 거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틀 뒤면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재국민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사전 투표율에 따른 후보 간의 유불리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 지금 사전 투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와 재외국민 투표 모두 다 보수 진영에서 도입을 했던 그런 투표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보수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를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좀 민주당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 그 내부에서는 이번 사전 투표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본투표일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또는 금요일 날 투표가 이루어질 시에는 휴일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평소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별개로 좀 사전 투표제의 정책적인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짚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내일부터 깜깜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휩쓸리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는 정작 모든 여론조사를 다 보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선거제도끼리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사전 투표를 한 뒤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국민들과 다른 정보의 칭의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거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어떤 부정선거론을 전혀 떠나서 정책적인 그런 고민들과 토론도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일단 이제 사전 투표에 따른 후보 간 유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어떤 단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 아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이제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사실은 이 보수 일각에서 계속 나왔던 부정선거론 중에는 이 사전 투표와 결부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전 투표 음모론이 자리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과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통상 사전 투표율은 그동안 이 국민들께서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이 민주당 지지층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사전 투표를 하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자 하는 분들,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은 빠르게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는 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 보수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조차도 말을 바꿔서 사전 투표 참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보수층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 본인들의 지지층 때문에 어떤 투표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밀릴 수가 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본인이 해왔던 말을 바꿔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